매주 이 시간 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의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궁금했던 게 머리가 크다고 하면 머리가 좋겠구나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간혹 봤습니다. 네. 정말 그럴까?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인가? 네. 아니면 희망사항인 것인가? 궁금했었거든요. 어떨까요? 네, 관련해서도 이제 과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네. 사이언스 어드밴시라는 그 저널에서 네. 그 뇌의 무게와 크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네. 예, 인간의 신피지를 크게 만든 그 유전자를 찾아냈다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그 평균 무게가 384g인 침팬지와 1352g 인간의 그 차이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 바로 유전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을 이렇게 뇌를 크게 만드는 유전자라고 밝혀졌고, 아무래도 잘 알다시피 그 침팬지보다는 인간이 더 지능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런 네.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주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뇌 크기가 결국 지능에 영향을 준다. 그런 결론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결과는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네. 작년 10월 달에 또 신경과학 및 생물 행동 리뷰지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은 이 8,000명의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결국 두뇌 크기와 IQ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밝혀진 것인데요. 이제 그 한 1832년도에 독일 생리학자인 프리드리치 티에드만이라는 그 학자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뇌의 절대적인 크기와 지적 능력이 마음의 기능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관계가 있다. 같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150년 만에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논문에 또 따르면은 그 향유고래 이 경우에 이제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뇌와 신경망을 가진 그 동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무게가 8kg 정도 됩니다. 뇌 무게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게가 1.4kg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큰 크기인 거죠. 근데도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는 그 뇌 크기랑 지능, 무게와 지능이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크기가 지능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렇다면 지능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연구를 해보니까 좀 전에 소개드린 논문에 따르면은 결국은 뇌 구조가 이런 생물학적 IQ의 근간이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뇌 크기와 무게보다는 이제 뇌 세포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인간의 신피질에는 되게 주름이 많잖아요. 우리 그 표면을 봤을 때 그만큼 이제 표면적이 넓어지고 그 표면적이 넓어진 곳에 이제 뇌세포가 많고 그 연결이 복잡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우수한 지능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침팬지 뇌보다 크고 무게가 무거운 건 사실인데 그렇죠. 단지 그 요인 때문에 인간의 지능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의 구조 그리고 세포 간의 연결성 그게 바로 우수한 지능을 나타내게 하는 중요한 결정적 단서 그것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크기가 확실히 침팬지보다 큰 부분은 맞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연결성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능도 우리가 뭐 타고나는 지능도 있겠지요. 네네네. 하지만 우리의 지능을 어떻게 더 발달시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뇌의 그 무게를 늘리거나 그 크기를 크게 하는 노력이 아니라 노력하면 가능한가요, 그게? 그것도 뭐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뇌 세포 간의 연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발달시키는 것이 이제 뇌를 발달시키는 노력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간이 발달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특히 이제 뇌가 급격하게 발달한 시기가 바로 이제 직립보행을 할 때 하고, 네. 도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할 때, 그리고 네. 언어를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의 그 발전되는 그 지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이 사실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모든 움직임, 네. 그것이 바로 네. 두뇌를 발전시키는 행동이긴 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뇌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이 단순히 어떤 기능이 좋고 지능이 높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요즘에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 사회 속에서 유대감을 형성한다거나 그 어떤 도덕성을 발휘한다거나 인간성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중요한 그런 요소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순히 지능 높은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두뇌 지능을 활용하게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려면 이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부분,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명상 같은 것이 두뇌 트레이닝으로서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그것이 네네. 지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능 그렇죠.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네.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또 인간의 뇌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뇌가 한 발짝 더 나가설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고 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하는 활동,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활동이 두뇌 트레이닝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두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군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형철 브레인 트레이너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